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보던 분도 계시고 뉴페이스가 좀 있네요. 반갑고요. 이번 강의는 시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기본 강의해서 당관원 목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좀 실전에 가까운 그런 쟁점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기초적인 시험과 무관한 기초적인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뭐 압수수색 파트라든지 또 전문법칙이라든지 이런 공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가능하면 매 강의마다 요새 느끼는 바인데 면시 강의가 보충 내지는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재판 파트 같은 경우가 약간 소홀히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강의 시간은 충분히 하루 정도 해서 재판 파트 부분도 상세히 중요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시험에서는 뭐 선택형에서도 두세 문제가 꼭 나오고 그리고 사례형에서도 거의 작은 배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등한히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두면은 사실 쉽게 또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이 동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시할 때에는 이순환부터는 아예 증거법부터 시작을 해서 재판 파트를 중간에 해가지고 시간 모자라서 막 주마간산 하는 식으로 한번 커버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번 강의는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그럴 염려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행은요, 진도표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일단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너무 진도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의 시간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두면 다음 공부할 때는 좀 더 공부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냥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하루에 몇 페이지 나가야겠다. 못 나가면 불안하고 나가면 만족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실제 나올 수 있는 쟁점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판례 자료요? 아니면 시간표요? 진도표는 안에 1층에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드린 판례 자료는요. 일단 제 기본서 빨간 책 위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나와가지고 중요한 그런 판례를 별표시도 해놨나요? 해가지고 했는데 별표시 3개 있는 정도는 사례용으로 또 초 A급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번 강의 시간에서도 진도 따라서 이 부분들을 밝힐 테니까 귀찮더라도 내일부터 계속 가지고 다니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분 말고 오전에 형법 들으신 분 있었어요? 다 형소법만 새로 듣는 건가요? 아니 어제 그제 우리 형법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유회 아니면 단합대회 하는 식으로 해서 거제도 가가지고 동아대에 계신 하태영 형사법 교수님 뵙고 옛날에 이 동네에서 1등 강사하던 신해천 선생도 뵙고 해가지고 로스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과 로스쿨 학생 또 2사람도 와가지고서는 저에 대해서도 지적할 거 지적하고 자료에 대한 것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하태영 교수는 솔직하게 로스쿨 재직하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객관적 개선 방안 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 여러분한테 옮길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저 입장에서도 일단 여러분들하고 관여하고 살다 보니까는 특히 여기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일단 제한된 그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해서 합격을 할지 참 고민입니다. 하여간 선택한 거 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교감해가지고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예습하고요. 그리고 제 강의 시간에 좀 떠들던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귀찮더라도
끝나고 한 복습을 한 30분 정도요. 내용은 둘째째로 해도 이번 강의에서 저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은 눈도장을 한번 찍고 나중에 혼자 공부하더라도 그 부분은 딴 거 한번 볼 때 10번 이상 볼 수 있도록 해서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이해하면 암기는 그대로 알파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머리 정도라면은 한 달 또는 1년 후에도 재생시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짧은 이런 찌라시, 블랙박스 같은 찌라시 갖고서 하려면은 그죠? 이 찌라시인데 불구하고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대. 광장서적이 지금은 무슨 북으로 바뀌었던가? 뭘로 바뀌었죠? 무슨 북션인가? 거기 사장님도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들을 하고 관계 다른 사장님도 오셨는데 책방 저희는 그게 필요하죠. 학생들하고 이런 관계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강의하는 것이 좀 더 나을까 항상 고민 중인데 또 책을 파시는 입장에서는 또 책 팔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더 반영을 해야겠다. 일반적인 얘기는 더 줄여달라는 얘기인데 더 줄이면은 진짜 뼈다귀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최소한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사시 출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거 줄인 거 700몇 페이지 줄인 거 자체를 또 뭐라 그래요. 옛날 책이 더 낫지 않느냐. 필요한 부분 밑줄 치거나 표시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계속 반복하면 선택형 따로 볼 필요도 없고 사료형 따로 볼 필요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입장에 따라 틀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대 출신해가지고 사시 준비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약간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깊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분은 좀 더 남보다 고득점 받고 아니면 기초가 좀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분들을 위해서는 또 기초적인 개념이나 전체적인 절차 기관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면서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하태영 교수 말로는 저희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더 실력들이 다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고 채점을 저가 의뢰받아가지고 일단 동아대 쪽으로 출소했는데 이거 대입을 합시다. 채점을 얼마 전에 했는데 뭐 10분의 3만 채점 대상일 정도로 구색이 갖춰져 있고 나머지 70%는 한 줄, 15줄 써야 되는데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배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거기 1, 2학년생도 시험 삼아 봤다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보면 3기 6번 졸업 예정자도 그런 식으로 답안 쓴 거 있어가지고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는데 한 60, 70%가 비법대생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직 종착선은 아니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고 해가지고 좀 더 기록형인 같은 것도 포맷을 빨리 민사나 형사에 따라서 전형적인 포맷을 빨리 숙지해가지고 완벽한 것을 바라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답안 채점하는 데 있어서 빨리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우연히 여러분과 만났는데 좀 더 형사법에서는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 좀 더 뭐라 그랬죠?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부분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어요. 뼈다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뼈다구가 이 목에 걸쳐 있어가지고 지금 진통제 먹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잠깐 얘기하기. 거제도 놀러 갈 때에는 비행기 선색차 타면서 옆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회 먹으러 간다 하면서 회에다 소주 하면 안주로 참 좋습니다.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저녁 먹으면서 매운탕을 갖다 헐거덕 국물을 남겼는데 그 안에 이만한 뼈다구가 있는 걸 모르고 남겼어요. 여기 떡 걸려있는데 하루 지나니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제 살을 파는 느낌이에요. 숨 쉴 때마다 아파가지고 체화된다 그러죠. 그 뼈가 제 뭔가 합일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보라매 병원이나 응급실 가서 핀세트로 뽑아야 될 텐데 수술을 해야 될지 뽑아낼 수 있을지 목소리 멀쩡하죠? 진통제 먹고 오전 강의하고 온 겁니다. 네, 각설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숨도 쉬지 마시고 숨도 좀 쉬세요.
숨도 쉬면서 질문도 좀 하시고 좀 화기애애하게 이 분위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교감하면서 분위기 자체를 다른 강의실보다 좀 더 인간답고 부드럽고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분위기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듣고 있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의심스럽고 뭐한 것들은 질문을 하고 질문 하나도 안 하시는 분도 태반인데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하세요. 예링이 얘기하죠.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여러분 들어왔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하도록 하세요. 저도 성격이 또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저한테 접근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는 접근하지만은 또 얘기를 못해요. 또 숫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몇 번 예를 들어서 제 옛날 강의 듣고 하는 분은 제가 미리 찾아가서 오랜만이고 반갑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하면은 좀 더 부드러워지는데 스스로 여러분도 좀 했으면 싶어요. 어려운 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네. 대학원 수업이다. 연장이다. 여러분 다 졸업하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더 진짜 효율적인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거요. 오늘 첫 시간은 진도표 보면은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잠깐 동안은요 시험하고 무관한 거지만 우리 쟁점과 관련된 결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모든 교과서에서 놓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이념, 목적이 뭐냐. 민사소송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일조에 뭐 신의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평이나. 근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형사소송이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할 이념이 뭔지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은 강학상 학자들은 형사소송의 목적은 당연히 죄 지은 자 잡아다 처벌하고 그 과정에 억울하게 한 사람이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자는 뭐죠? 실체 진실주의. 앞으로는 이거 실자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의 최고 덕목, 목적 이념이 될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1808년도 취재법이라는 근대적 의미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 전에는 중세라든지 유럽에서도요. 적극적 실체 진실을 해가지고 죄 지은 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자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고문을 가해서라도 자백을 얻어내면 그것을 증거로 써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사고가 반영이 됐어. 근데 이것이 1808년도쯤 근대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태동이 되면서 죄 지은 자를 처벌하더라도 우리 공감대가 형성이 된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처벌하자는 적정 절차 준수. 이것이 또 다른 함께 실현해야 할 형사성의 목적으로 강조가 되고 그리고 100년 전부터는 이 적정 절차의 한 내용에 불과했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20세기 들어와서는 하나의 독립된 목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이런 일반적인 여러분 갖고 있는 교과서엔 그렇죠. 이 실체적 진실 발견만이 유일무이한 목적이 아니라 적정 절차와 함께 실현할 목적이다 해서 학자들은 이것이 옛날에는 목적이고 나머지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하는 목적-수단 관계에 이런 이념의 상호간의 관계를 이렇게 구성하는 학자 내지는 그런 게 중세 시절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영어로 쓸게요. with, 함께. 이 모두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 진실주의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나 적법 절차 준수 등 인권 보장은 함께 실현해야 할 목적이다 해서 이거를 강학상 다원적 또는 이원적 이거하고 이거요. 이원적 목적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의 통설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부연 설명 한마디만 더 하면요. 이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적정 절차, 우리 법에 규정한 것이 후퇴되고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양 이념은 항상 상호 충돌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죄자 필벌이라는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죄 지은 자처럼 보여요. 저같이 생리적 범죄인으로 보이면 논문에서 표현대로 고문을 가해서라도 자백을 얻어내고 그 고문 사실이 진실성이 확인되면 유죄로 증거로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처벌하는 이런 문제가 이 3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게 충돌되고 할 때는 서로 좋아하는 또는 제한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해서 지금의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의 목적 이념을 한 문장으로 압축시킵니다. 해서 이 순서 정해놨죠. 형사소송의 목적 이념을 뭐로 본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세요.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 진실 발견이 후리 형사소송이 달성해야 할 목적이다 해서 아주 친절하게 한 문장으로 이 양자 이념의 충돌 관계를 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두세요. 내일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의 목적이 뭐다 하면 병렬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면 안 되고요. 또 이게 목적이 수단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실제 진실과 적정 절차는 항상 무슨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는 적정 절차에 의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신속한 실체 진실 발견이 대법원 판례에 뭐 번호 외울 필요도 없죠. 이게 우리 형사소송 지금 이 표현이 다른 유명한 뭐 전원합의체라든지 어떤 논거로의 제시로서 이 문장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등에서요. 이것 때문에 이 실제적 앞으로 이제 실자 동그라미 치면 실제적 진실 발견이라는 거고 신은 이거고요. 적정 절차는 적과 이렇게만 하면 이게 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죠. 법의 제정이 됐고 제가 강간살인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서 수사 절차, 공소제기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형사소송법의 개념이 뭐죠? 형사소송법 개념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첫 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게 형사 절차에 관련된 법규가 형사소송법이고 이러한 것들을 규명하는 학문이 형사소송법인데 따라서 형사 절차가 무엇인지가 필요하죠. 형사 절차는 제가 한번 말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전에 배웠던 실제법은 형법은 뭐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학문이 실제법이에요. 따라서 행위 당시에 살해 의사가 없었다면 그죠? 살인죄가 구성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문제와 달리 형사절차법은 형법이나 특별형법 그걸 전제로 즉 범죄를 전제로 사건을 전제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규명하는 그러한 법규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형법에서 공부했던 이거 갑의 A 사건 형법에서 얘기하면 뭐 범죄라고 하겠죠. 이게 이제 범인.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거를 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발생했을 때 이 범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 법 491조부터 493조까지 쫘르륵 나열한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면 형사소송법 관련된 기본 원리나 기본권 등이 있죠. 헌법 12조 1항 등에 보면은 죄형법정주의 형법과 관련된 근본 조항이죠. 그것이 죄형 법정주의가 형사 절차도 법이 미리 정해져야 된다 해서 형사 절차 법정주의.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 제일 중요한 최고 규범은 형법에서 논의하는 죄형 법정주의 근거인 12조 1항.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최고 상위 규범으로서 뭐예요? 최고 상위 규범 같은 경우는 법의 하위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는 재판 규범, 법적 규범으로 기능하는 적정 절차 이념. 예를 들어서 이런 판례 여러분 들어본 바 있을 겁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경우는 실질 재판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절차를 종결해야 된다는 것도 일정한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함정수사는 헌법 12조 1항이 지향하는 적정 절차에 반한 그러한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 제기로 무효이기 때문에 327조 이후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 이때의 법률 규정도 헌법 12조 1항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형사소송법만을 여러분 접근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제도, 적부심도 그렇고 기판력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영장주의도 그렇고 헌법의 12조, 13조, 27조 등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신속한 재판 다 규정이 있으니까 헌법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최고 규범 중에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형사 절차가 무엇인지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법이 이 적법 절차가 강조되기 전에는 옛날에요. 중세시대나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마을사도
고론님이 사건 터지면은 아무나 잡아다가 저같이 생리적 범죄 니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범행 거부하면 곤장 때려가지고 그거 피하기 위해서 내가 다 죽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대로 처벌하는 등 전혀 혐의를 준지하고 또 혐의를 줬으니까 이것이 과연 공정한 혐의인지 판단해달라는 그 주체가 다르지가 않았어요. 마을사토가 다 처리하고 그리고 또 옥살이까지 시키죠.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여러분의 어떤 내공을 위한 겁니다. 우리 법철학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혐의 빠진 자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뭐